자, 자료는 영역 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료 1, 2 두 개 다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건데 예상 목표는 자, 자료 받으신 상태에서 자, 07, 자, 007 라쏘라고 써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예제가 있는데 사실상 1번 예제랑 2번 예제랑 거의 같아요. 똑같은 건데 그냥 일부러 제가 낮이냐 밤이냐 구분해 놓은 것 뿐인 거고. 자, 지금 낮이니까 자, 2번 예제를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파일 그대로 열겠습니다. 그대로 자, 포토샵으로 열어주시고 자, 하늘에서 본 자, 화면이 이미지겠죠. 비행기 안에서 본 거. 그리고 바깥 세상이고요. 자, 이쪽 나무가 있는 쪽으로 이 창문을 그대로 뜯어서 담아주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네요. 자, 그대로 키우겠습니다. 컨트롤 T에서 자, Alt와 Shift 같이 누르시면 그대로 뷰일에 맞게 커지겠죠. 자, 오늘 할 아이는 이 안에 내부를 구멍을 뚫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문이 되어 있는 이 아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이 창문을 베이스 원본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고정하고 일단 하나를 눈을 끌 거고요. 자, 얘를 그대로 레이어 카피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카피는 뭐라고요? 아니요. 자, 레이어 카피는 요 레이어 있죠? 드래그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 요거 있죠? 이걸 위치를 잘 바꿀게요. 그렇죠. 플러스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아래에 있는 요 플러스 마크에 갖다 대시면 놓으면 생기죠. 자, 한 번 더. 얘를 드래그로 이 위에 갖다 놔요. 마우스 뛸게요. 그러면 생기죠. 여기 가장 기본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단축키가 컨트롤 J예요. 컨트롤 J를 했을 때하고 드래그를 했을 때하고 사실은 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되게 사소한 차이거든요. 잠겨 있잖아요.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면 잠긴 게 그대로 카피가 돼요. 근데 컨트롤 J 하면 풀려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원본에 있는 거 눈 껐습니다. 끈 상태에서 자, 진행을 할 건데요. 각각의 다른 기능들을 한 대여섯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똑같은 결과물을 얻게끔.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하실 일은 자, 우리가 영역을 잡아서 지우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툴에서는 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일부 영역을 점선으로 잡아서 이렇게 점선으로 잡힌 게 영역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 거의 같아요. 하지만 얘는 영역을 저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프리드로잉처럼 자유롭게 영역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요즘 따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클릭을 하면 비슷한 색상의 범위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 세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색칠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색을 칠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다 해당한 요 기능 사각형 점선으로 된 것 이외에 조그맣게 점이 있기 때문에 눌러보시면 오른 버튼 눌러보시면 추가적인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포토샵 같은 경우는 바로 오른 버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내용 뜨거든요. 추가 내용.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은 오른 버튼 누르면 되지만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점선으로 된 사각형 렉탱글 마켓 툴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쓸 거고요. 일단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위쪽에 있는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이 기능들 중에 기본은 첫 번째 거고요. 패더라고 써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패더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 요거 가끔 다른 걸로 되어 있는 분들 계신데 노멀입니다. 요 세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점선 사각형, 렉탱글, 자, 그대로죠. 자, 파악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요령은 우리가 사각형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점선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때 마우스 띄지 않고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자, 그리다만 영역이 움직이게 되고요. 또 그리고 있다가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 가로와 세로 비율이 똑같은 점선을 만들게 되고요. 때로는 Alt를 누르면 처음에 그렸던 위치를 기준으로 자, 전체적으로 커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심부터 섞어 쓸 수 있겠죠. Alt와 Shift 같이 누르면 중심에서부터 퍼지는, 이러다가 스페이스 누르면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영역을 잡고요. 마우스를 먼저 띄고 키보드를 띄는 겁니다. 바로 지우실 거라면 키보드 딜리트를 누르시면 선택한 레이어를 기준으로 바로 구멍이 뚫릴 겁니다. 네. 이때 이 점선 있죠? 점선을 해제를 하지 않으시면 이 점선 자체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다가 무슨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이 정해진 이 영역만큼만 작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 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요만큼만 할 건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바로 새로 그려서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영역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지웠다가 이 영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컨트롤 D라는 단축키로 지우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영역이 잡혀 있으면 다른 곳에다 무슨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한 아이를 해제하겠다, Deselect라고 하는 컨트롤 D를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컨트롤 D가 좀 그렇다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차라리 이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아예 바깥쪽 있죠. 캔버스 바깥에다가 영역 툴로 클릭하시는 건 괜찮아요. 아예 완전히 바깥쪽에. 자, 그러지 않을 거면 무조건 컨트롤 D를 쓰십시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컨트롤 D라는 단축키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게 있죠? 뭐가 있나요? 컨트롤 D 단축키. 어디에서? 네, 맞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맞아요. 이전에 했던 반복 기능이죠. 포토샵에서는 지금 방금 썼던 거 영역 해제가 됩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뭐 코딩 하시니까 뭐 VS 코드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에디터에서 컨트롤 D가 뭘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영상을 쓰시면, 에펙을 쓰시면, 3D를 쓰시면 같이 메모를 하세요. VS 코드 같은 건 뭐예요? 같은
단어, 뭐 또는 선택 영역, 글씨, 어, 중복 선택? 자, 뭐 이런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주셔야 여러분들이 써먹기 좋습니다. 됐죠? 영역 해제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자, 근데 전 요거 돌릴게요. 그 전으로 컨트롤 Z. 자, 일단 처음에 영역을 잡았다라고 칠게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전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 건 영역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역을 지우는 것 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머지도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단순 사각형으로 만나게 한다. 똑같은 걸로. 그러면 추가를 할 거면 Shift. 마우스를 누른 상태의 Shift가 아니고요. Shift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마우스보다 Shift가 먼저예요. Shift 누르고 드래그. 자, Shift를 누르면 상단의 컨트롤 바가 뭐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거였죠? Shift 누르면 모양이 바뀌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파인더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추가 합치겠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hift 누르면 드래그하면 그만큼 추가를 하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Shift 누르고 추가를 하는데 이거 그리고 있는 얘를 정사각형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우스 떼지 말고 키보드만 Shift 띄었다가 다시 누르면 돼요. 뗐다가 다시 누르면. 이게 왜 이런 원리가 되냐면 사실 Shift는 처음에 누르고 마우스 움직인 상태에서 바로 Shift 띄어도 추가 영역이라는 영역을 인식했기 때문에 띄어도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보다 나중에 누른 Shift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사각형 영역을 잡으니까 그걸 인지한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물론 큰 범위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잡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이런 곡선 같은 것도 잡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곡선. 곡선은 엘립티컬 마크 툴. 네. 우리나라 말로 원형 영역 선택 툴이죠. 자,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패더는 0입니다. 스타일은 노멀이고요. 추가하겠다. 키보드 Shift를 딱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원형 잡히죠? 그럼 아까 배운 거 스페이스를 누르면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이때 스페이스 띄고 적당하게 길이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오른쪽 한 번 더 해볼게요. Shift 누르고 드래그. 자, 넘쳤으니까 스페이스로 움직이고 또 스페이스 띄고 자, 곡선 부분을 영역을 잡습니다. 쓱. 자, 난리가 났네요. 다시. 자, Shift 드래그 움직이고 자, 곡선 부분만 신경 쓰세요. 다른 데 튀어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 부분도 추가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사각형으로 하시든지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당장은 100%다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영역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몸에 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100%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한 80% 90%만 되어주세요. 자, 이렇게 영역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부 튀어나가는 게 있네요. 빼줘야죠. 쉬프트가 추가였다면, 추가하는 게 쉬프트를 누르고 추가를 했다면 빼는 건 뭘까요? 빼는 영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위에 이게 추가하는 거라고 알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빼는 거겠죠. 네, Alt. 지금 얘기하신 거대로 Alt가 맞습니다. 자, 두 분이나 세 분이나 Alt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자, Alt에요, Alt. 자, 키보드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해볼게요. 마우스 띄워봅니다. 맞았죠? 딱 그만큼. 자, 괜히 요 가운데를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이 점선이 있고요. 안쪽이 점선이 하나 더 생겼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에 들어있는 이 점선 영역은 뭐 하는 거다? 선택이 안 된 거다. 선택된 부분 어디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열심히 색칠하고 있는 이만큼이 영역을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슬쩍 잠깐 버튼 한 번만 누르고 뛸게요. 왼쪽에 있는 툴바에서 저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사각형 안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죠. 자, 지금 저의 상태에서 요거 얘를 한번 클릭 살짝 눌러보세요. 그러면 딱 들어가게 활성화되고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색상이 다를 수도 있고 보이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쪽에가 색칠 저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색칠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보이는 빨간색 부분이 색칠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랑 반대로 잡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상관없어요. 자, 저는 빨간색인데 어떤 분들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은 지금 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정한 영역 어느 부분은 이만큼 선택했다 어느 부분 이만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색칠로. 이게 퀵 마스크예요. 이 기능이. 자, 근데 이걸 매번 수시로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자, 풀르겠습니다. 다시 눌러서 해제를 하셔야 돼요. 쓸 때만 방금처럼 눌러서 확인하는 거고 안 쓸 땐 풀르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만큼까지 포함해서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없어집니다. 해제는 컨트롤 D였죠? 자, 가장 오래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신 이 방법이 모든 영역이라는 개념을 잡는 거에 가장 베이스입니다. 추가하는 건 Shift, 빼는 건 Alt. 점선이라는 게 영역을 잡는 거고 해제하는 것은 컨트롤 D. 네. 그리고 바깥에 점선이 있고 안쪽에 점선이 있다는 얘기는 바깥 영역 기준으로 안쪽 부분을 뺐다. 자, 이러한 개념들 요걸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셨을 텐데 하나 더 카피하겠습니다. 자, 잠깐 눈을 끄고요. 카피해서 원본 카피했습니다. 눈을 켰고요. 위에 거 방금 전에 썼던 거 잠깐 눈을 껐습니다. 여기다 설명 쓸 건데 여기다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요. 똑같이 영역 툴이에요.
위쪽에 드래그로 잡아서 키보드 딜리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뚫렸죠. 이번에는 패더라고 하는 써있는 것을 30 정도 쓰겠습니다. 30픽셀. 자, 그러고 나서 똑같이 영역 툴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다른 점은 모서리가 동글동글해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 이거는 모서리 값을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지워보셔야 알아요. 딜리트. 자,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되는 게 아니죠. 해당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아까 30픽셀 잡아놨잖아요. 이 이야기는 점선 영역에서 바깥쪽 15픽셀, 안쪽 15픽셀만큼을 부드럽게 잡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바깥쪽 15, 안쪽 15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보이는 이 영역이 바깥쪽 일부 좀 지워졌잖아요. 이만큼이 50%가 채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 지워주는 그 영역만큼이 투명도가 안쪽은 5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일부 살짝 보면 완전하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뿌옇게 처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흐리게 지우기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패더라는 기능이에요. 애초에 패더가. 자, 패더는 값을 처음에 0인 상태에서 영역 잡고 추후에 수치를 바꾼다고 해서 변경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넣기 전에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처음에 0이었다가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을 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별도에 있어요, 기능이. 자, 여기서 있는 보더, 스무스, 익스펜드, 컨트랙트, 페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보더는 영역을 선으로 잡겠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보더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무스, 해당한 영역의 외곽을 요거 부드럽게. 자, 이게 힌트이에요. 익스펜드, 영역의 범위를 옵셋. 자, 컨트랙트, 이건 옵셋의 플러스 개념, 이거는 마이너스 개념. 그 다음에 페더는 번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더, 여기 스무스, 익스펜드, 컨트랙트, 페더.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일일이 하나하나 드리는 것보다는.
자, 영역 툴에 대한 이야기. 자, 영역 툴은 뭐 하는 아이예요? 말 그대로 필요한 영역을 선택해서 지우거나 복사하거나 추가로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을 잡는 것.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겠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거 뭐예요? 뭐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익혀서 보신 거, 영역을 추가할 경우 Shift, 뺄 경우 Alt. 그죠? 자, 컨트롤로 사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역 잡는 동안 스페이스와 Shift와 Alt의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패더. 패더의 기능으로는 영역의 범위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을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단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예요? 헤더를 먼저 입력하고 영역을 잡을 것. 그리고 영역은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컨트롤 D를 이용하여 해제할 것.